4월 20일 손바닥 농장 과수들입니다. 사과나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2, 3주씩 안 심은 것 없을 정도인데 봄이 되어도 저마다 꽃이 피는 것도 잎이 나오는 것도 제각각이니 이때는 농약통 놓을 때가 적습니다. 급적이면 공통점을 찾아 한꺼번에 방제를 하는 편인데 지금 시기는 아직 잎이나 꽃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 하면 어떤 것은 꽃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것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잎이 먼저 나오고 그 속에 꽃이 나오는 것도 있어 해충 방제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꽃이 피어있는 나무에는 적어도 살충제는 치지 못합니다. 바로 벌이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농장에 날아들어오는 놈 다 나쁜 놈이지만 이 꿀벌만은 착한 놈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스케보르도액 살포 때도 잎이 먼저 나온 사과나무에는 살충제를 섞어 쳤습니다. 그때는 사과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꽃을 둘러싼 과촉엽이 먼저 나오는데 벌써 진딧물이 그 새를 못 참고 깨끗하게 겨우 보이는 잎이 떼거지로 매달려 흡집하는 것입니다. 흡집한 것은 이렇게 잎이 흉물스럽습니다. 밭둑에 심은 모가나무 작년 겨울 이식을 해서 이제 겨우 잎이 나옵니다. 이름도 꽃보다는 잎이 먼저 나오죠. 이식을 해도 아무 탈 없이 꽃을 물고 나오는가 싶어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갓 나오는 새싹인데 진딧물이 잔뜩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 진딧물 종류도 많고 어디 안 보는 데 없는 지긋지긋한 놈이지만 땅속에서 월동하는 이놈들이 제일 먼저 출현하는 곳은 제 경험상 높은 나무, 처음 나온 야들야들한 잎에서 먼저 관찰됩니다. 땅속에서 금방 끼어난 놈이 이 높은 나무에 새잎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그것도 잎이 나오자 말자 날아와서 새끼를 놓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몸집에 비해 다리가 유난히 짧은 배뚱뚱이 진딧물이 날아다닌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끼를 낳는다니. 여기 보이는 진딧물,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고물고물 긴 것은 날개가 없는 무시충이고 어찌 보면 매미 같은 이놈이 바로 날개가 있는 유시충입니다. 몸집에 비해 날개가 긴 것을 보면 날아도 잘도 날 것입니다. 거기에다 새끼를 낳는다니 일반 곤충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진딧물은 종족 보존을 위해 월동을 할 때만 교미를 해서 알을 낳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 우리가 보는 진딧물은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안착한 곳이 지상낙원 먹을 것이 풍부하면 무시충, 별로이다 싶으면 유시충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떨어지면 다시 쉽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은 낳지 않고 새끼를 낳으니 생활 주기가 빠르니 번식이 빠르죠. 이걸 모르고 많은 곳에서 진딧물을 박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보다 월독한 농약을 바꿔 쳐도 좀처럼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가재 뒤지듯이 약을 쳐도 그래도 약 안 맞고 살아남은 놈 금방 새끼를 치니 더구나 그 새끼는 나오기 전에 뱃속에서 이미 임신하고 있습니다. 약을 맞아도 살아남는 놈 꼭 있습니다. 사람은 겁내는 농약이지만 이미 이 농약에 내성을 가진 놈 많습니다. 계통이 다른 약을 두 가지 섞어 치거나 바꾸어 쳐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박멸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치기 전에도 치고 난 후에도 예찰은 필수입니다. 흔히들 병은 예방이고 해충은 예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긴 해충 중에는 눈에도 잘 띄지 않고 저처럼 눈 어두운 사람 눈에 띌 때는 이미 만연되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해당 해충이 나올 시기를 짐작하여 방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 진딧물은 이른봄 새잎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5, 6월 1차, 2차 새술이 나올 시기는 예찰을 하거나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놈들이나 우리나 입맛은 같은 모양입니다. 오래된 두꺼운 잎보다는 금방 나온 새잎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붙어있는지 잎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방제도 하기 전에 이렇게 진딧물에 대해 길게 얘기하는 까닭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이 진딧물을 모르는 사람도 드물고 언제나 어디에 어느 작물에도 달라붙는 모습 한 해도 안 본 일 없지만 이 진딧물 방제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진딧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린 것이 많습니다. 독한 농약에도 이렇게 살아남는데 이상한 거 쳐놓고 박멸되었다고 하고 진딧물과 개미의 공생관계 지식만 알고
개미를 없애면 진딧물이 저절로 방지된다는 것도 있고, 여하튼 저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처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딧물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올리고 그에 따라 여러 번 방제를 했지만 다른 해충보다 절대로 방제가 쉬운 놈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다른 해충에 비해 방제에 유리한 점은 이놈들은 월동에 들어갈 때 외에는 알이나 번데기 과정이 없으니 방제 사각 시기는 없습니다. 대신 이놈들은 한 놈만 살아남아도 교미 없이 금방 새끼를 낳아 늘어납니다. 어제 저녁 진딧물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방제에 들어갑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안 맞은 곳 없도록 쳐도 그래도 숨어서 살아나오면 나옵니다. 나중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한창 개화 중인 배나무나 아직도 꽃이 다 지지 않은 복숭아나무도 잎이 번지르르한 것이 들어 보이는데 이건 뒤로 미뤄야겠습니다. 원래는 벌도 잘 날아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대신 여기 냉이꽃이 한창인데 이 잡초에도 쳐야 합니다. 냉이나 지친개 다른 잡초에도 진딧물 잘 날아오릅니다. 이 모가나무처럼 이제 새싹이 보이는 뽕나무에도 방제하고, 진딧물이 가해하면 어느 식물이나 데미지가 있지만 특히 금방 나오는 새순에 달라붙으면 그 피해는 더 큽니다. 꼭 새순 올라올 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진딧물 방제만 해도 앞에 사과나무와 고기자, 체리 등은 전번에 쳤고, 모가, 뽕나무, 자두, 매실은 오늘 치고, 앞으로 배나무와 복숭아 방제가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올라오는 대추나 감나무 방제까지 생각하면 초봄 진딧물 방제 어쩌면 제일 번거롭습니다. 과수별 새잎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고 꽃피는 시기가 다르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공통되게 방제하는 것이 그래도 많습니다. 병에 대한 방제는 예방이 우선이고 또 장마기에 성하니 어느 과수나 큰 차이가 없고, 월동 전후 방제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이 진딧물은 꼭 새잎이 나올 때 하니 번거롭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5, 6월 신초 발생 때는 한꺼번에 방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제 후 6시간 뒤에 가장 많이 모여있던 새순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딧물이 있는데 움직임은 없습니다. 제가 찍는 카메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진딧물은 한참을 봐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텃밭 과수마다 상황은 같지 않겠지만 새싹 올라올 때 5, 6월 신초 올라올 때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